그래서 재수관 설명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자료집 보시면은 저희 이런 시즌 제로 강구청 시즌 제로 브로셔가 하나 있습니다. 브로셔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보면 시가 하나 있어요. 앞에 있는 시인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제가 재수반 담임할 때부터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시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0살 인생 살면서 이제 한 번도 사실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좌절한 적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동안. 근데 이제 대학교 진학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재수라는 것이 꼭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느 대학인가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학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 번 정도는 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좀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년 뒤에는 훌륭한 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위로가 되는 시라서 올려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 재수정규 시즌제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설명회를 1년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 뭐 하니까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그 설명회 중에서 좀 분위기가 시작할 때 분위기가 제일 무거운 설명회가 사실은 재수반 설명회예요. 그런데 그리고 제일 밝은 설명회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분들한테 입시 설명회 할 때 그런 분들은 진짜 꿈과 희망이 넘쳐나시죠. 대학은 딱 3개밖에 없고 한국의 대학은 딱 3개밖에 없고요. 그런 분들은 시작 전에도 되게 옆에 분들과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처럼 재수반 설명회를 할 때는 왠지 숙연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은 좀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세요. 왜냐하면은 재수라는 것들이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또 했을 때 주변 분들한테 아마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재수 좀 시키면 어떨까 하면 부모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7, 8분 정도는 해봤자 점수 안 올라.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점수 맞춰 대학 보내. 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근데 2, 3분 정도는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7, 8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2, 3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얘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면 이만큼 점수가 오르는구나 이만큼 대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본인이 여기 학생들도 계시니까 내가 1년 뒤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는 좀 밝은 마음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에 1시간 반 정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되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올해 입시 얘기 잠깐 할게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봤던 수능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저께 이제 수능 점수가 발표가 났잖아요. 수능 점수 발표가 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뭐 국어 수학 뭐 최고점 보면 화작과 엄매 봤더니 국어랑 수학이 비슷한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거리 한다는 느낌. 올해 수능이 어떻댔어요? 국어가 쉬웠댔어요? 어렵댔어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고점 만점자의 최고 점수가 높으면 어려운 시험에 평균이 낮다는 뜻이니까요. 최고점의 표점이 높으면 평균이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더 어려운 해가 있었죠. 언제가 더 어려웠죠? 2년 전에. 2년 전에 최고점의 표점이 더 높았잖아요, 사실은. 엄매 기준으로 했을 때 150이었으니까 올해 147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불수능이란 게 어쩌다 올해만 그렇게 어려웠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저랬었고요. 내년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국어가? 아마도 올해만큼 어렵다는 표현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어저께 사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저 처음 봤어요. 사과 담화 발표하는 거. 항상 제가 입시에 있은 지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항상 그 양반들은 교과서 열심히 공부가 예습 복습한 친구들은 다 점수를 잘 맞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는 불수능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그러면서 특히나 불영어 그리고 국어도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은요. 점점점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냥 평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올해만큼보다는 약간 쉽게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근데 수학은 약간 좀 올해만큼 그 정도 될까 아니면 더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확통과 미적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확통과 미적분의 표점 차이가 표점 만점제의 표점 차이가 봤더니 올해 137, 139로 작년은 5점 차이였는데 135, 140 5점 차이 그 전년도에는 11점 차이였어요. 만점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100점 맞았는데 확통을 했으면 137이었는데 미적으로는 148. 작년에는 5점 차이, 올해 몇 점 차이죠? 2점 차이.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드는 건요. 이제 뭐 제가 점수 구조 여기서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확통의 평균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확통의 평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과 친구들이 미적 싫어. 나 학통할래요. 넘어간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넘어간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만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도 꽤 많이 넘어갔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엔 또 어떻게 될까는 사실은 내년도도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공부하기는 확실히 편해요. 그런데 내년에 논술 시험에서 미적분을 한 학생들이 대거 유리해질 것 같다. 왜냐면 확통을 하면 논술에서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국어는 화작과 언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어는 전년도 비해서는 약간은 어떻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간은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 올해는 아직 이제 원서 쓰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올해는 아마도 이 간격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등급과 2등급 사이가 표점이 그 전년도에는 15점 차이였어요. 작년에는 1등과 2점 차이가 5점 차이. 다시 1등과 2점 차이가 그 전년도에는 7점 차이였고 작년에는 몇 점 차이였죠? 작년에는 8점 차이였어요. 근데 올해는 몇이에요? 4점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이가 조밀하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상위권의 경쟁이 수학에선 대단히 세질 것 같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다. 국어에서 아마 편차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여기 동점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서 다 쓰실 거잖아요. 원서 아예 안 쓰실 건가요? 원서는 쓰셔야죠. 원서는 쓰셔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 미리 좀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어저께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거였죠.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꾼 거잖아요. 영어 절대평가를 하겠어라고 하는 이유가 영어 교육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겠어 이런 의미였잖아요. 영어 교육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지금까지 90점 있으면 다 1등급에서 잘낸 수능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몇 점 정도를 1등 컷으로 냈었냐면은 6%에서 8%가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보통. 그래서 잘냈다면 6에서 8% 정도가 잘낸 시험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 아주 최악의 시험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컷이 90점 이상이 4.71%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90점 이상이 4.71%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국어랑 영어랑 같다는 뜻이에요. 국어 영어 1등 컷이 몇 퍼센트죠? 4%죠. 근데 다 동점자들을 다 1등급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점자를 다 1등으로 처리니까 결론은 4% 후반대가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재작년이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의 의미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4%도 안 되죠. 3.1%니까. 그래서 최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최악인 이유는 사실은 올해 영어가 최악이었던 이유는 6월, 9월 모평이 일관되게 이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영어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근데 6월 달에 1등급이 몇 퍼센트였어요? 네, 19%였어요. 6월 달 1등급 19%였으니까 그리고 2등급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이 6월 달에 1등급을 딱 받고 19% 1등을 얻고 난 영어 됐어. 이제 국어
수학 탐구에 집중하려면 영어를 손을 놔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우리 친구들 온 친구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 6월달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손을 놔버리게 만든 거예요. 6월을 너무 쉽게 내서. 그리고 나서 수능을 이렇게 내니까 사실은 시험 문제 난이도도 불영어였던 데다가 또 아이들이 손을 놔버린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도 이렇게까지 점수가 낮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영어 선생님들 물어보면은 점수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영어 점수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근데 우리 친구들이 6월이 19% 나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손을 놔버려서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하신다면은 6월달 시험에서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방시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영어는 잡고 가셔야 된다. 끝까지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뭐 지금 논술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논술 결시율이 되게 높다 그래요. 논술 결시율이 되게 높은 이유는 우리가 수시 원서 쓸 때가 9월이잖아요. 9월 초에. 9월 초에 6월 성적을 기준으로 최저를 잡거든요, 보통. 근데 6월 영어를 다 1, 2등급으로 최저를 자기 생각하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미스해가지고 최저를 통과하지 못해서 논술의 결시율이 꽤 높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가슴 아픔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표준 점수 사탐, 과탐. 올해 화두가 사탐론이었죠. 여기서 과탐 두 개 하신 분. 용감하신 몇 분 계시네요. 아마 점수만 좀 웬만큼 나왔으면 올해 원서 쓰기는 훨씬 더 편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과탐 두 개 하신 분들이. 왜냐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의 효과는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가산점에서 되게 편하셨을 텐데 올해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예요? 과탐에서 사탐으로 제일 많이 넘어간 데가? 제 기억 사회문화로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사회문화 점수가 참 독특해요. 보통은 표점이 높다라는 말은 최고점의 표점이 높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평균이 어떻다? 낮다. 시험이 어려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점은 낮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최고점이 높았다는 얘기는 표점이 높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다. 평균이 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문화 평균이 사회문화 최고점이 70이에요. 그럼 다른 사탐에 비해서 평균이 어때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최고점 71, 72점 맞은 것에 비해서 평균이 높다. 이해되세요? 자, 평균이 높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사탑 1컷을 봤더니 사회문화가 어때요? 사탑 1컷이 44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원점수 44점을 맞으면 1컷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웠다는 뜻이죠. 근데 그럼 사회문화의 올해의 특징은 평균은 높아졌는데 1컷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1컷이 낮아졌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두세 문제가 있었다. 요즘은 킬러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어려운 두세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변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이한 대부분은 평균을 높이고 그리고 어려운 두세 문제가 사회문화에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생원 있죠. 생원. 생원을 봤더니 생원이 표점이 어때요? 생원이 표점이 74점으로 제일 높아요. 만점제 표점이. 그럼 평균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시험이 대체로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어려웠는데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1컷도 어때요? 1컷도 생원이 42점. 제일 낮잖아요. 어려운 시험이니까. 평균이 낮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1컷도 내려가야 되는데 사회문화가 좀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자연계에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연계에서 인문계처럼 꽤 많이 넘어갔을 텐데 그 넘어간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하는 성향. 사회문화에서 점수를 따야겠으라면서 기본적인 공부는 했는데 최고 난이도의 공부는 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1컷이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자, 사회문화로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연계에서 문과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두 개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계에서 문과로 넘어간 이유. 물원, 하원, 생원이 전부 다 인원이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주니까 불안해서. 여기 있으면 등급받기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사탐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여기 인문계 학생들이 있으면 좀 이건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일반적인 정서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사탐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공부 학습량에 있어서 과탐했던 이과 친구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을까? 공부를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탐하는 친구들이 나를 제외하고는 공부를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만 공부가 남들은 공부를 안 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럼 내가 1등급 1컷을 못 받았다. 1등을 못 받은 이유는 뭐죠?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보시면은 1등급 받는 점에서 과탐에서 전부 다 몇 점이에요? 45, 45, 42, 46. 사탐에서 45, 45, 45, 44, 46, 45, 40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1등을 못 받은 이유는 옆에 친구들이 경쟁이 세서예요? 아니면은 옆에 친구들이 잘해서예요? 아니면은 옆에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서예요? 뭐죠? 내 1등급을 못 받은 이유는 내가 45점을 못 맞았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45점을 맞았으면 1등급일 거라고요. 근데 내가 45점을 못 받았으니까 1등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 시작하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그런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45점 공부를 맞는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객관적 조건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체의 노력과 주체의 준비 상황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비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래 놓고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내년에는 올해 가탐 2개 하신 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3분 계셨는데 가탐 2개 하신 분들 내년엔 나도 사탐으로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시잖아요. 사탐으로 바꿔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 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입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2027학년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시 공부해서 다시 대학 갈 때 나올 수 있는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지금 전형계획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가산점이에요. 그래서 뭐 연대 3%, 고대 3%, 뭐 성균관대 5% 이런 식으로 가산점들이 쭉 있어요. 중앙대 5%, 이화여대는 6%, 이 옆에는 서울과기대 7%, 상명대 10% 어마어마하죠. 과탐 가산점이. 물론 사탐에도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가산점인데 이 가산점의 3%, 5%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모르시고서 올해 선택하신 분들 되게 많아서 저희하고 설명회를 이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입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1학년이 대학교 1학년이 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점수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산점 3%를 주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연대가 전부 다 기계공학과로 제가 몇 개 대학을 예를 들 텐데 기계공학과로 통일했어요. 연대가 연대 기계공학과를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백분위가 가탐 백분위 94.5예요. 그러면은 100분의 94.5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94.5를 전년도 생원 지원의 원점수로 따지면 한 44점이 돼요. 원점 44점을 맞으면 작년에 연대 기계공학과를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국수형 점수가 제대로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거에다 가산점을 3% 주면 68.03이 돼요. 그러면 가산점 3% 68.03이 되는데 만약 연대 기계공학과를 사탐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점수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점수보다 높은 사탐 100분위는 98이에요. 사탐 100분위 98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68.1이나 98이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돼요? 저 대학별 한산 점수를 바꿨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00분위 98은 원점수는 몇 점이에요? 50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50점 받는 게 과탐으로 43점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3%의 가산점일 때. 하나 더 얘기하면은 성균관대는 5%의 가산점을 줘요.
성균관대 5%의 가산점을 주는데 5%의 가산점 성균관대 기계공학과가 없으니까 공학계열로 얘기하면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전년대 합격한 친구들 평균 100분에 93.5였어요. 그럼 93.5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학교 한산 점수를 바꿔서 거의도 5% 가산점을 주면 68.80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93.5를 받는 원점수는 과탐으로 43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43점인데 그럼 43점보다 높은 즉 68.80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성대 공학계열을 합격한다는 얘기죠. 사탐을 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의 5% 가산점을 주면은 이것보다 높은 점수가 사탐에는 없어요. 100분이 100을 맞아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5%의 가산점이면 성대 44점이 과탐 43점이 원점 44점이 사탐 50점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요. 중앙대도 5%예요. 중앙대 기계공학과 작년 합격한 친구들이 100분이 91.7이었어요. 91.72 여기에 걸려요. 거기다 5% 가산점을 주면 69.13이에요. 이 원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냐면 42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점수 42점을 맞는 애가 성대 기계공학과 작년에 앞에 국수형 점수가 웬만하면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5% 가산점을 줬을 때 69.13보다 높은 사탐 점수는 69.39예요. 그럼 100분이 99예요. 사탐 100분이 99는 몇 점을 의미해요? 원점수 50점을 의미해요. 이해돼요? 자, 대학은 자연계에서 상위권 대학은 자연계에 과탐하는 학생이 오길 원해요. 사탐하는 학생이 오길 원해요. 과탐하는 학생이 오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3%의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원점수로 몇 점 적어도 5점 차이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의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원점수로 몇 점 정도? 7점 정도의 차이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연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과탐으로 45점 정도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탐으로 45점 맞는 것보다 내가 사탐으로 50점 맞는 게 더 쉬워. 그러면 바꾸면 돼요. 근데 과탐으로 45점 맞는 학생이 내가 사탐으로 45점 맞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바꾸면 어차피 그 대가 못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중앙대를 가고 싶어. 그럼 내가 과탐으로 42점 정도를 맞으면 돼. 그럼 사탐으로 몇 점을 맞아야 돼? 50점을 맞아야 돼. 내가 과탐으로 42점 맞는 것보다 사탐으로 50점 맞는 게 더 쉬워. 그럼 바꾸면 돼요. 그런데 과탐으로 42점 맞는 것보다 사탐으로 42점 맞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이건 바꿔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자연계열로 가겠다면. 이해되시나요? 그때 되면 중대 인문계열로 쓰겠죠 아마. 자, 대학들 뭐 몇 개 더 경희대도 있고 뭐 몇 개 대학들이 다 있는데 서울시립대도 있고 근처에 있는 서울과기대 얘기할까요? 서울과기대는 과탐 가산점이 7%예요. 3%, 5%, 7% 자꾸 올라가네요. 7%인데 여기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요. 그래서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원점수란 여기 합격한 애들이 서울과기대 기계공학과를 기계 자동차학과를 합격한 애들이 원점수는 38점, 39점, 38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8, 39 과탐으로. 근데 사탐으로 몇 점을 맞아야 돼요? 사탐으로는 45점 정도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7%니까 표준 점수로 그냥 쓰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대략 느낌이 오셨죠? 자, 우리가 사탐으로 바꾸는 걸 절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는데 사탐을 바꿨을 때 과탐으로 공부할 때보다 내가 적어도 5점 이상을 잘 볼 자신이 있고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면 바꾸신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올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내년에 바꾸려고 했던 학생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사탐을 했던 학생 그냥 사탐하세요. 다시 과탐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올해 사탐하셨던 학생 그냥 사탐하시는 거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근데 올해 과탐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감안해 보셔라, 생각해 보셔라 라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탐으로 그 점수를 못 맞아도 사탐의 학습량이 과탐의 학습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탐을 선택한다면 그 학습량이 주는 것만큼 국수형을 더 공부해서 이쪽을 더 올리겠어 라는 총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에서 바꾸는 건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런 전략적 판단 없이 그냥 과탐보다 공부하기 쉽대. 그래서
얘는 공부를 좀 덜 한 다음에 국수형 공부 더 안 하고 그냥 놀 거면은 안 바꾸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아시고 바꾸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고3 부모님들 올해 이제 연중에 중간에 한 9월, 8월, 9월 달에 제가 수시 컨설팅 뭐 이런 거 하면서 만났던 부모님들 중에서 사탐으로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이유도 모르고 바꾸시고 이런 상황도 모르고 바꾸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공부하기 편하대요. 저쪽에 애들이 많대요. 적대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바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정보는 드려야겠다. 그래 바꿀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더라도. 근데 현재 올해 이미 사탐을 했어. 과탐으로 다시 돌아갈래. 가산점이 저렇게 많다니까. 제가 오늘 얘기 말한 것 중에 과탐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갈래.라고 하는 친구들은 신중하시고요. 그 과탐에 대한 학습량이 내신 때 어느 정도 있었던 친구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탐의 학습량이 0인 상태에서 다시 과탐을 할래. 그러면 국수 0이 완벽한 학생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학생은 학습의 부담이 너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총점을 생각했을 때는 또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입시 정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보통 볼 때 있잖아요. 수시가 많이 뽑아요? 정시가 많이 뽑아요? 수시가 많이 뽑아요. 근데 수시에서도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에 이제 재수하겠다 오는 학생들을 봤더니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뭐 전국에 대학이 196개가 있는데 전국 196개 대학에 가겠어. 저희 뭐 남해안에 있는 무슨 대학 가겠어. 뭐 동해안에 있는 무슨 대학에서 아니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무슨 대학 가겠어.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럴 분들은 그냥 가셔서 등록하시면 돼요. 다 받아줘요. 거기서 대학에서. 대학이 지금 정원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거든요. 그 동네는. 자, 그런데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안에는 가겠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상위 15대학 이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을 봤더니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결론은 뭐냐면 정시예요. 정시로 38.5%를 뽑아요. 그 다음에 뭐로 많이 뽑아요?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논술. 논술도 꽤 높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교과와 학종은 저희가 못 건드려요. 그건 고등학교 다 끝난 거니까. 저희 학원에 와서 이제 같이 할 건 정시하고 뭐죠? 논술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로 합격을 안 시키냐? 아니요. 저희 작년에 한 600명 정도 저희 학원에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작년 600명 재수했는데 올해는 아직 합격 발표가 안 났으니까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600명 재수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수시로만 110명 정도를 붙였어요. 그리고 논술로 물론 저희는 논술로 80명 정도를 붙였어요. 교과나 학종으로 붙을 애들이 이미 고3 때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교과나 학종으로도 저희가 한 30명 정도를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학원에 이제 나중에 다니시는 담임 선생님들이 계세요. 담임 선생님들이 전문 입시 컨설턴트들이세요. 다 유료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입시 컨설턴트들이 여러분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는 3월 달에 우리 학생들 학생부가 다 정리됐잖아요. 그걸 다시 다 걷어요. 다 걷어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원서를 나중에 쓰는 게 제일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원서를 우리가 만들어 나중에 수시 원서 쓸 때 그런 것도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의 목표는 우리 학원에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올해 수능 만점 전교 5명 있다는데 우리 학원에 수능 만점자 나오면 제가 밖에다 플래카드 걸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긴 하으나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 만점자가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거죠.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건 우리 학원을 들어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하는 건 정시로 점수 올려갈 수도 있고 또 수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을 짜줘요. 그때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역량을 발휘하시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아까 3월달에 걷는다 그랬잖아요. 3월달에 걷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해줄 건 없어요. 3월달에 걷어 분석만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교과나 학종을 쓸 학생들이 저희가 분석한다 하면 이미 보여요. 보이는데 학생들은 얘기 안 해요. 언제까지? 9월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수시 원서 쓰기 전까지는. 학생들은 자기가 교과나 학종 쓸지 모르고 공부만 할 거예요. 왜?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수시 얘기 나오는 순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내가 교과나 학종 얘기하는 순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 이미 그 대학을 다닌 것 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서 쓸 때만 어차피 지금 와서 바꿀 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준비만 하는 거, 담임들이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쓸 때 얘기할 거고 학생들은 그때까지 그냥 어떤 거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마할 때 말처럼 양쪽 딱 맞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시로 많이 붙여요. 그래서 논술 저것밖에 안 뽑아도 논술로도 많이 붙여요. 왜? 저희 학원에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바깥이라면 되게 섭섭해할 논술 강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하는데 엄청 잘 가르쳐요. 그래서 논술로도 많이 붙인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대학 갈 때 경쟁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기가 지원한 학과가 경쟁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낮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300대 1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5대 1 정도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자, 3대 1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자, 경쟁률이 낮을수록 좋겠죠. 어떤 전형의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전형의 경쟁률이 제일 낮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최근 3개년 경쟁률이요. 서울 저 상위 15개 교회 수시 경쟁률은 19대 1, 20대 1, 21대 1이에요. 저 하단에 있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형별 경쟁률 올해 대학교 1학년들, 즉 2025년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25학년도 교과 경쟁률이 11대 1이었고요. 학생부 교과가. 그 다음에 학종 경쟁률이 15대 1이었어요. 논술 경쟁률은 65대 1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오죠? 교과는요. 내신이 2.0 안에 들어야 돼. 일반고 기준으로. 그래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종은 일반고 기준은 상위 15개 교는 내신이 2.5 이내에 들어야 돼요. 논술은 논술이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1부터 2.5까지 인원보다 2.5부터 9까지 인원이 더 많잖아요. 걔네들은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는 거. 걔네들도 상위권 대학 가고 싶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잘 써서 논술을 쓰지 않아요. 가진 게 없어서 논술을 쓰는 거지. 냉정히 얘기하면 학종과 교과를 못 쓰니까 논술을 쓰는 거지. 학종과 교과를 쓸 수 있는 친구가 논술을 안 써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합격하면은 엄청나게 진짜 논술 합격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00명 중에 80명으로 그렇게 합격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정시 경쟁률은 그런데 어때요? 쭉 봤더니 보통 3대 1, 4대 1, 4대 1, 5대 1, 4대 1, 5대 1, 6대 1 이런 식이에요. 자, 봤더니 이쪽이 또 높아 보이죠? 가면 갈수록 높아지네요.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서강대가, 성균관대가, 한양대가 다군 분할 모집을 작년부터 해요. 그전까지 가군과 나군에서 뽑았거든요. 가군과 나군에서만. 가군과 나군에서 뽑는 대학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군과 나군에서 뽑는 대학은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여기 예를 들어 동국대 가군과 나군에서 뽑거든요. 근데 다군은 대학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다군에 애들이 엄청 몰려요. 그래서 다군에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아요. 이 앞에서 중앙대하고 건국대가 딴 학교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잖아요. 중앙대와 건국대 옛날부터 다군 분할 모집 대학이고 다군이 뭔지 아시죠? 지금 가나 다군 정시원 세겠을 때.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나군만 모집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군은 좀 변칙적이기 때문에 가나군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시 경쟁률이 4대 1, 5대 1이에요. 그럼 수시 경쟁률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대학 가는 게 정시가 편해요? 수시가 편해요? 정시가 편하네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한 전형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 이 동네 학교 선생님들 다 몰아요. 수시로 대학 가르치잖아요. 너네는 수시로 가야 돼. 정시 따윈 너희 얘기 없어.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 하셨을까요? 뭐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중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앞에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 애들 대다수가 수능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교예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정시가 불리해. 이 표현이에요. 근데 정시가 불리해라는 표현을 쓰기 싫으니까 수시가 유리해.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정시가 경쟁률도 더 낮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수능 공부만 하면
수시로 대학 가기보다 훨씬 편하죠, 사실은. 경년일이 반토막도 안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뭐만 할 거니까. 수능 공부할 거잖아요. 논술도 필요한 학생들은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수능 공부에 집중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생들이 정시에 더 유리한 거죠, 수능에. 이해되시나요? 수능만 1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만 1년 동안 할 우리가 강북 총선에서 진짜로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강북 총선의 프로그램을 얘기할게요. 청소라고는 언제 만들어진 거면 1993년에 만들어졌어요. 1993년에 강남에서 강남 역삼동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이 아니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재수학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른바 들어보시는 학원들, 옛날 재수학원들, 지금 재수학원들 다 마찬가지로 재수학원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4학년처럼 이 교실에 수업도 하고 자습도 하고 반별 수업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청설학원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여기 써 있죠. 2019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바뀌는데 첫 번째가 반별 수업을 저희가 폐지해서 반을 없앴어요. 반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개인별 시간표 짜서 개인별로 수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개인별로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받으신 것들 보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재수정규반 강좌 안내문이라고. 넘겨보시면은 수업 시간표가 있고요. 첫 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입학하시면 내년 1월 5일부터 진행할 강좌 안내문이에요. 이걸 입학하면 이걸 다 주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들을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좀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드리고서 이것들 개인별 시간표를 짤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수업 시간표를 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학생들이 되게 저희가 재수학원이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대부분이 재수학원이. 그냥 학생들 오면 닥치고 해. 그리고 반별로 수업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불만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하는데 나는 이거 너무 수업이 쉬운데 내가 왜 여기서 이거 같이 들어야 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다른 학원보다 빠르게 시작해서 2019년부터 지금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8년 됐네요. 7년, 8년 지나면서 되게 고도화된 프로그램들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가 고도화됐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수학이 다 8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이 같은 수업을 듣는 게 맞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이 100점 만점이에요. 수능에서. 근데 수원이 몇 점인지 아세요? 수원이 37점 만점이에요. 수투가 37점 만점이고 그다음 선택 과목 26점 만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37, 37, 26 합해서 100점이에요. 자, 근데 같은 80점이라도 이 친구는 수원은 17점인데 수투와 미적을 잘해. 그럴 수 있어요. 수원은 기납적 영역이고 수투와 미적은 연역적 영역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수원을 못하는데 수투 미적은 잘해. 거꾸로 이 친구는 어때요? 수원은 잘하는데 수투 미적을 못해. 그래서 80점을 맞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같은 수학 80점이라고 B하고 C가 수원 수업을 같이 들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같은 80점이라고 수투 수업을 같이 들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도 다 분화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있는 강좌 안내문을 다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시간표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은 국어 만점 프로젝트, 그 다음에 현대문학 실력 기본, 고전문학 실력 기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독서 실력 기본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어떤 친구가 국어가 몇 점인데 문학은 잘하는데 독서는 못해. 그럼 문학은 심화 수업 듣고 독서는 개념 수업 들으라는 얘기예요. 국어 몇 점 수업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까지 저희는 고도화시켜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직은 옆에 학원들이 저희를 쫓아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너가 시간표를 짜 하고 학생한테 그냥 맡기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시간표 잘 짤까요? 잘 못 짜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다 시간표를 짤 텐데 이게 나만의 시간표라고 여기 강좌 안내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한 시즌이 보통 8주에서 10주 사이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단과쌤이 한 시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늘어지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쭉 대치동 단과쌤들 하시듯이 한 8주에서 10주 사이로 딱 집중력 있게 그렇게 시즌 진행돼서 1년에 몇 번 반복해요? 5번 반복해요. 수능 때까지 5번 정도는 반복해야지 원하는 점수 나온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때마다 이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첫 페이지 보시면 하루에 수업이 4개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은 왜 이렇게 되죠? 저희는 수업이 50분 단위가 아니에요. 수업이 몇 분 단위? 100분 단위예요. 50분 단위면 선생님이 뭐 종치고 들어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인사말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실제로 앞에 5분 뒤에 5분 날라오고 그럼 수업하는 시간이 뭐 4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막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100분을 지속해서 하루에 한 테마를 완결 짓겠어. 이해되시나요? 수업의 집중력을 높이고 그날 진짜 뭔가 배운 게 있는 것처럼 하겠어.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수능 날 100분 지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학이 100분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날 100분 지구력을 항상적으로 유지시키겠어. 이게 100분 시간표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100분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20분 또 100분 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강좌 안내문 학생들한테 주고 어떤 학생은 개념 수업을, 어떤 학생은 심화 수업을, 어떤 학생은 뭐 실전 문제풀이 수업들을 이런 것들 학생들에 맞춰서 단원별로 막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이걸 주고 학생한테 그냥 시간표를 짜서 하면 학생들이 잘 못 짜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 들어온 학생들한테 전부 다 시험을 봐요.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건 이제 학원의 입학 유무 시험이 아니로 저희가 시간표를 짜고 학습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처음 입학에 등록하시자마자 오늘 만약 등록하시면 저녁 때 이런 문자가 갈 거예요. 청소라고 학습 이력 조사라고. 이게 구글 링크로 쭉 갈 거예요. 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고등학교 때는 과목별로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고,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고, 탐구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 50문항 정도의 질문을 저희가 보낼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답을 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1월 5일 전에 저희는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는 등록과 동시에 관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1월 5일 전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진단평가라는 걸 봐서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봐서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를 시간 제한 없이 하여튼 아는 데까지 풀려고 시키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으면은 알아도 못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 제한 없이 아는 데까지 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만나요. 담임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학생 개인별로 누구는 국어 중심, 누구는 수학 중심, 누구는 개념 중심, 누구는 심화 중심 이렇게 시간표를 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생 개인 선택 학습이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친구들이 종합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별로 수업해서 종합반이라 그건 이제 다른 학원들은 그럴지 모르는데 저희의 종합반은 학습과 입시와 생활과 관리를 전부 일체적으로 저희가 다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수시원서, 정시원서까지 우리가 다 써주는 종합반인 거예요. 대학을 보는 데까지. 하여튼 학생들을 의논해서 이렇게 의논해서 시간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업을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수업을 적게 듣기도 하고요. 저희는 의무 수업, 필수 수업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의무 수업, 필수 수업 개념 없이 원하면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 올해를 기준으로 아직 해가 안 지났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업을 제일 적게 들었던 친구는 제 기억에 3시간 수업만 들은 친구도 있어요. 50분 기준으로. 수업을 제일 많이 들은 친구는 제가 32시간까지 수업 듣는 친구도 봤어요. 30시간 이상. 한 주 기준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업과 자습의 비율도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저희는 그냥 학습의 효율만을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수강료가 동일해요. 그런데 동일한 수강료를 내는데 수업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적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업과 자습의 비율도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습의 효율만을 얘기하고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저희 학원 홈페이지 보면은 합격 후기라는 게 쭉 옆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자 애들이 저희 학원 출신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몇 개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하시는데 제가 원장인데 여기 이 학원 선생님들 수업 잘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 수업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여기 관리 잘해주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학원 원장이 우리 관리 개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저희 학원뿐이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셔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 선생님 수업 잘하실 거라고 얘기할 거고 관리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 우리 선생님 수업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다 오픈해요. 정보를. 그 정보 어떻게 오픈하는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관리도 다 오픈해요. 다 오픈하는데 그런데 그 학원이 진짜 어떤 학원인지 알고 싶으면 이 학원 원장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학원 다녔던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어떤 과일 가게 과일이 맛있는지 알려면 그 과일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 과일 가게 단골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 다녔던 학생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이 글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략해서 좀 뽑아서 추린 거니까요. 강북 청소년이 좋았던 점 중에 선택 수업은 학생 개개인별로 수준차가 있는 것을 난이도별로 수업을 편성해 들을 수 있게 해줘서 수업 진행을 할 때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디 간 친구가 고대 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과 그러지 못한 과목이 뚜렷했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 위주로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습니다. 반별 수업이 아니라. 자, 보통 과목별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이게 일반 학원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청설학원은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한 나와 맞는 수업을 골라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약대 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개개인별로 맞춤 시간표를 짜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너가 선택해가 아니라 저희가 학생한테 가장 최상의 맞춤 시간표를 짜준다. 두 번째는요. 저희하고는 그렇게 짜놨는데 그렇게 은은하게 수업 시간표를 짜니까 당연히 어때요?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막상 수업을 들어봤더니 자신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 시즌마다 5번의 시즌마다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들어온 다음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줘요. 그래서 수업에 강사가 안 맞으면 수업을 강좌를 변경하든지 강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자습을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수업이 과목 내에서도 난이도별로 나누어져 있어 개인의 실력에 맞게 들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도 같은 과목인데도 난이도별로 단원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수업을 바꿔서 신청할 수 있어서 자신 있게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대 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연대 고대 합격한 친구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매 수업 들어보고 수강 신청 정정할 수 있다. 이것도 학생들이 저희 재원생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 학원에는 지금 이거 있죠. 이 웹캠이 있어요. 저희 학원은 모든 수업을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모든 수업을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게 현장 강의 무한 패스를 해서 모든 강의를 오늘 수업한 내용이 내일 오전 9시가 되면 다 저희 서버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혹시 졸다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복습하다 이해 안 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그 부분만. 아니면은 혹시 무슨 개인적 집안일 때문에 제가 수업을 참여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수업을 다시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는 모든 강의를 자기가 현장 강의를 수강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강의들이 거의 100여 개의 강좌가 있거든요. 100여 개의 강좌를 다 오픈해요. 내가 현장 강의를 듣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다른 선생님은 또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걸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를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고요. 보시면 아침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독서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참 이 얘기 제가 먼저 좀 하면은 이거 작년에 애가 쓴 거예요. 올해는 아직 합격하는지 않았으니까 작년에 쓴 건데 작년에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했을 때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일간지 한수 모의고사로 들어보셨어요? 국어? 한수 일간지를 매일 아침 20분씩 풀었어요. 왜냐하면은 올 수능 봐서 다 알겠지만 수능 1교시가 뭐예요? 국어예요. 국어를 망치는 순간 전 과목을 망쳐요.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교시 국어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엔 국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국어로 뇌를 깨우자 이런 걸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수 일간지를 좀 전체 학생들이 구매해가지고 매일 아침 그걸로 문제 푸는. 그래서 독서 몇 개, 문학 몇 개 지문들을 매일 아침 할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게 아침엔 구걸한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다면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 들었던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거나 다음 수업을 위한 숙제를 수행했습니다. 역시 연대 경영학과 한 친구가 쓴 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보조하는 또 수단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 저희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학생 쓴 글을 읽어볼게요. 앞으로 강북청소를 공부하게 될 학생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정시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노베에 쓰인 분들은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것만 잘 따라도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양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이 친구 어디 갔어요? 의대 갔어요. 의대 합격생이 노베이스래요, 본인을. 여기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느끼셔야 돼요. 첫 번째, 의대 가려면 본인이 겸손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본인이 겸손해야 된다. 자, 그냥 독학하겠다는 애들 있잖아요. 왜 독학할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보나요? 첫 번째,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문제는 항상 어디서 틀려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틀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예전에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잠깐만요. 제가 분필 갖고 좀 필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 중에 예전에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걔가 고3 때 이렇게 공부했대요. 고3 9월 모평. 고3 9월 모평에 걔가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100, 50. 이게 3등급 났어요. 이게 화투였어요. 걔. 물원이었고. 고3 9월이에요. 고3 9월 때 저렇게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어땠어요? 이제 남은 8주, 10주 동안 뭐만 공부하면 돼요? 화투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투만 공부를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수능 때 이렇게 나왔어요. 100점 못 맞았어요. 등급이에요. 얘는 고3 때 물리를 50점을 못 받았 모의고사 10번인가 받는 모의고사를 뭐 6번인가 받는데 그중에 딱 2번 빼고는 항상 50점을 맞았었대요. 그 2번도 한 문제씩 틀렸었고. 근데 수능 이게 떴어요. 그래서 얘는 1월 첫 주부터 저희 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했어요. 1월 첫 주부터 저희 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하고 근데 얘는 대학을 못 갈 점수는 아니죠. 정시원선 썼어요. 중앙대를 합격했어요. 1월 마지막 주에 중대 정시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갈래 그랬더니 아니 그냥 계속 공부할래요. 그러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부할래요. 계속 공부한 다음에 1년 뒤에 서울대 의예과에 갔어요. 1년 뒤에 서울대 의예과 간 것도 제가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튼 1년 뒤에 서울대 의예과를 갔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갔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후배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 좀 해줘. 너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안 하면 반드시 떨어지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본인은 고3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공부했는데 재수할 때는 어떻게 했다? 재수할 때는 원래 하던 건 그대로 하고 부족한 건 더 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재수 때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학습량을 전체적으로 늘렸다는 뜻이죠. 고3 때는 학습량을 얘를 늘리기 위해서 딴 걸 줄였는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 점수를 올려면 원래 하던 건 하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걸 더 하는 거죠.
그런데 독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원래 하던 걸 그대로 안 하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니까. 근데 자신인데 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올해 영어 공부 안 한 친구들 왜 안 했어요? 영어 점수 안 나온 친구들 왜 안 했어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했는데 결론은 영어 때문에 재수해야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 거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친구들 본인이 노베이스, 의대 간 친구들이 노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공부는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실제로 공부는 학습량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학습의 방향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힘으로 차더라도 똑같은 힘으로 차든지 치든지 뭘 하더라도 내 목적지로 정확한 방향으로 보냈을 때는 그게 목적지에 도착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방향으로 보내면 이게 목적지로 멀어지잖아요. 같은 힘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방향이 엄청 중요해요. 저희 선생님들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부 다 1대1로 개별 상담을 해주세요. 학생이 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전 지금 당장은 개별 상담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안 맞는 기출 문제집 만들고 있어요. EBS 문제집 만들고 있어요. 그것만 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개념서 봐야 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더 심한 문제집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개별 상담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근데 그거를 독학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이분들에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따 제가 보여드리지만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수업하신 내용들이 제가 1시간 분량이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강 같은 거 보면은 맨 앞에 수업 내용이 아니고 인트로 가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수업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수업 어떻게 할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그게 관심 있죠. 이 사람 진짜 수업 이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지 앞으로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 내지 않으면 안 보여주잖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제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획이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멋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선생님들 동영 실제 수업하신 영상을 제가 1시간씩 다 올려놨어요. 이 정도 능력이 되신 분들이 하신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학원만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뭐 어떤 학원도 자기 학원 선생님 수업을 1시간씩 분량씩 다 올려놓은 학원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보세요. 얼마나 수업들을 잘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각국 청설의 현장 강의는 인강학원 독학원은 절대 얻을 수 없는 몰입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잘 가르치고 나눠주시는 프린트도 퀄리티가 높으니 현장 강의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넣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원은 저희는 아까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강 신청 정정 시스템이 됐어요. 무슨 얘기면 첫 주에 첫 강의 때 수업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한 번 들어온 다음에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첫날 첫 수업부터 흰소리 못 해요. 첫날 첫 수업부터 뭐만 해요? 수업에 모든 힘을 들여서 수업해야 돼요. 그래 저희 선생님들은 연중에 술을 못 드셔요. 종강한 다음에 지금 이맘때만 술을 드시잖아요. 왜? 연중 내내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 친구들이 뭐가 되게 예민해요? 컨텐츠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별로 자기만의 컨텐츠를 되게 열심히 만드세요. 재수반 선생님들이신데.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현장 강의 무한패스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집에서 보지 마세요. 근데 어머님도 맘만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잡담을 못 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100분을 내리 수업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부하다 궁금한 내용 있잖아요. 그럼 질문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처럼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하고요. 수업 내용 이외에 자습하다가도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국어, 수학, 영어 실제로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은 질문을 받기 위해 당직을 해서 질문 당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 당직 선생님들 계셔서 매일매일 궁금한 내용들 수업 내용 이외에 뭐 자습하다가도 궁금한 내용들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받아주시고요. 또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간 친구들이 자습실 앞에 매일 있어요. 스카이 멘토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또 질문을 매일 받아줘요. 그 친구들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제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질문 많이 해요. 재수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뭘 어떤 게 시간 관리하셨어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까지 질문 다 받으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다 질문받습니다. 강무청소의 각 과목 선생님들도 매 분기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그 시기에 해야 할 적절한 학습 방향에 대해 지도해 주신 덕분에 학습 방식에 대해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대간 학생이 쓴 건데요. 학생이 찾아가서 질문도 할 수 있지만 학습 상담도 저희는 되게 자유로워요. 학습 상담도 우리 친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학습 상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죠. 우리 애는 내성적이어서 찾아가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문제 있는 과목이 있으면 문제 있는 과목 선생님하고 다 붙여줘요. 1대1로 상담하게. 그래서 강제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모두가 학습 방향을 올바로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컨텐츠인데요. 저희 회사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 아세요? 그거 저희 회사에서 만든 책이에요. 고쟁이, 워드마스터 이런 게 저희 회사 만든 책이에요. 족보닷컴도 저희 자회사고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컨텐츠 꽤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주는 게 저희가 시대인재 서바이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치동에 시대인재 가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저거 얻으려고 많이 가죠. 시대인재 서바이벌을 저희가 재수학원 중에 유일하게 저희랑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는 한수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 요즘 제일 핫한 모의고사 2개죠. 그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대치동 이민기 모의고사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또 수학 한성원 모의고사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다 제공을 해요. 저희는 그냥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다 줘봤자 어차피 다 못 풀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과목마다 학생 성적대에 맞춰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내 성적대는 아니지만 난 저것도 더 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강매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침에면 국어. 그건 모든 학생들이 동시간대 동일하게 보는 걸 훈련시키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그건 비싸지 않거든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거 하나는 제가 좀 모든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 정도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컨텐츠는 얼마든지 제공한다. 학원에서 매주 제공해 다양한 난이도의 실무, 주간지 등의 컨텐츠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들은 자칫 공부에 소홀해 줄 수 있는데 매주 콘텐츠를 풀면서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실력에 맞춰 다양한 난이도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역시 고대간 친구가 쓴 거네요. 그 다음에요. 저희 학원의 이제 최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저희는 담임제도예요. 담임제도로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는 수업할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시죠. 저희는 수업을 하는 강사와 담임이 분업화 전문화돼 있어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리 질문들 담당하고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 생활 관리, 학습 관리, 나중에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까지. 보면은 요즘 재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멘탈 관리예요. 요즘 학생 그 가자가 지금도 나오네. 쿠쿠다스라는 가자가. 요즘 아이들이 진짜 쿠쿠다스 멘탈이에요. 그냥 손 내면 바삭 돼요. 잘 되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그리고 그런 거에 우울해져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대학 못 간다고 얘기했어.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와요. 컴플레인 원장 맡고 오면서 컴플레인 오셔가지고 왜 우리 애한테 부정적인 언어를 쓰셨냐고. 힘들다.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런 컴플레인 전화는 좀 하지 마세요. 애 잘 데려가는 얘기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되게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들이 가급적 긍정의 언어만 쓰라 그래요. 긍정의 언어만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힘이 되고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가급적 써라. 부정적 언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멘탈 관리,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약 먹는 친구도 요즘 되게 많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 관리. 성적이 올라가는 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이 올라가는데 성적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극혐 하는 게 자습이에요. 제 지각이에요. 저희 7시 50분까지 등원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지각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냥 하루가 무너져요. 스스로 기분이 나빠져요. 자기 시간에 못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드린 건 오면 저희가 관리할 테니까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오게만 해주세요. 그런 생활 관리. 안 오면 다 집으로 전화 가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입시 관리, 컨설팅까지 이런 걸 다 우리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다녀맡아서 해드린다. 자, 우리 담임 선생님들의 양력이라든지 이력 이것도 저는 홈페이지에 다 오픈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 및 진행 이분들이 뭘 하냐 보실까요?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길을 걸어주셨던 전략담임 선생님 이제 정말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학습관리 조언이나 모의고사 상담 등 입시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슬럼프가 왔을 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생님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누구보다 학생의 입장을 잘 파악하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잘 이해해 주시며 진실로 학생의 대입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쩌면 강북청소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면 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끊임없이 관리받으면서 1년 내내 성적을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이렇게 물어보요. 관리 잘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관리가 어머니 생각 관리가 뭐예요? 했더니 조용히 시키나요? 학원 조용한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학원 재수학원 조용한 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건 저희가 생각한 관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조용한 거죠. 제가 애들 오고 가고 점검해 주시나요? 오고 가고 점검은 당연한 거고 그런 건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학습 관리, 생활 관리, 입시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동네 독재학원에서 뭐 그냥 저희 조용한데요. 이렇게 정수 관리 잘하는데요. 그건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간학습 분석표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 매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점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저런 표를 만들어요. 주간학습 분석표라고.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했고 어떤 게 더 적게 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 내용을 가지고 매주 우리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매주 상담이 진행이 돼 학습 상담이. 그리고 저 표는 부모님들한테 매주 보내드려서 학원생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고요. 자, 저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고3 때 담임선생님하고 몇 번 상담했어요? 1년 동안. 많으면 6번. 적으면 3번 상담했을 거예요 아마. 3번에서 6번 정도 다니면서 1대1 상담했을 텐데 저희 학원을 다니면 1년 동안에 50번 상담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번 매주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매주 학생하고 1대1로 20분, 30분 상담하면서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걸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학습 플래너라고 이것도 저희가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저희 식의 학습 플래너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L홀더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한 페이지, 한 장 제가 양면으로 복사해서 넣어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학습 플래너 그냥 단순하게 어떤 책으로 몇 페이지 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 그런 학습의 핵심들을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저희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매일매일 기록하게 하고 이것들로 담임 선생님이 점검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MNC 노트에 이걸 MNC라고 그래요. 멘토링 코칭이라고 해서 MNC 노트에 매일 새롭게 배운 점 헷갈렸던 영어 단어와 탐구 개념들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3 때 무작정 공부했던 것 때와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도 남는 게 없었던 고3 때와 달리 재수라는 동안에는 단 한 줄이라도 그날의 공부를 통해 얻은 것을 기록하며 실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의대 간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고3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는데 재수 때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희 학원 올 때쯤 되면 수능이 한 300일 정도 남았을 때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 얘기예요. 수능이 300일 정도 남았는데 저걸 기록하면서 어저께보다 단 하나라도 발전하자. 어저께보다 1분만 더 공부하자. 그러면 300일 지난 수능 날에는 300분을 더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5시간을.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 저희가 생활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한다고 그냥 관리, 저런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 관리하니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관리가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관리 잘한다고 물어보면 다 관리 잘한다고 얘기하죠. 어떤 도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건물 바깥에서 보시는 게 어때요? 되게 큰 건물이죠. 저희 은행사업의 제일 큰 건물이죠, 여기가. 저희가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 4개 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층하고 8층은 이렇게 교실 공간이에요. 지금 앉아 계시는 교실 공간. 그리고 5층하고 6층은 이렇게 자습실 공간이에요.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각 모든 학생들한테 개인 지정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함 있고 책꽂이 있고 개인 지정 좌석들이 있어. 여기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마치 대학교 중앙도서관 공부하다 단과대로 이동 수업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기 10대가 넘게 있어가지고 쾌적하게 돌리면서 학생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11분이 계세요. 11분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희 정규직 6분, 기한직 5분의 11분의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7일간 관리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정숙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아까 현장감이 무한패스 때문에 학생들이 패드로 제가 인강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외부 인강을 보는 거 저희는 다 허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다니면 저희가 이투스 소송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투스 패스는 다 무료로 지급이 돼요. 이투스 패스는 다 무료로 지급이 되고요. 우리 거 아니고 뭐 매각 걸 보든 대선 걸 보는 거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습적인 내용 이외에 이상한 거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이러면 저희가 학생들 싫어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죠? 전자기기를 일주일 동안 보관할 거예요. 좋게 말해서 보관. 학생들 입장에서 압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전문적인 학생 지도 선생님께서 면학 분위기를 관리해 주셔서 자습 시간에 공부에만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역시 고등한 친구가 쓴 글이네. 그분들이 여기를 관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뭐죠? 아침에 걷고 저녁에 돌려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50분까지 입실해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든 자습을 하든 학원에 공부를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하지 못해요. 필요한 경우엔 부모님들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다면 외출 조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하여튼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휴대폰 걷고요. 그 다음에 학생 지도팀 활동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 참 이거 예민하시더라고요. 먹는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먹는 거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엄청 예민하세요. 저희 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때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의 99%는 급식을 신청하고 있고요. 1% 정도 도시락을 싸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급식을 신청했는데 자기가 속이 안 좋다 그러면 죽도 뭐 제공하고 뭐 그래요. 신청하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점심 저녁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맛있습니다. 자, 살쪄서 나갈 겁니다. 이 동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저희 학원 와서 윈터스쿨 같은 거 할 때 이제 먹어보거든요. 먹어보면은 전부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침 아니고 점심 저녁 두 끼 나갔는데 매일 두 끼마다 고기가 있어요. 애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좀 풀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희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점검해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셔틀이 26대가 움직입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서울 내에서는 저쪽으로 시내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대학로 회화동부터 회화 로터리부터 차가 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부터 차가 오고요. 제기동 청량리 거쳐서 희경동 그 다음에 장안동 답신리부터 차가 오고요. 그리고 군자동부터 차가 오고요. 군자동 면목동 거쳐서 이렇게 서울 시내는 이렇게 오고요. 자, 당연히 저쪽 우이동 방학동 뭐 다 오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은 덕서부터 양주 덕정 옥정 여기서 차가 오고 의정부로만 차 4대 다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쪽으로 덕소에서도 차가 오고요. 마석에서 오고요. 뭐 호평 뭐 이쪽 방향으로 다 차가 옵니다. 진접.
그 다음에 구리, 태계원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동북부와 경기 동북부권을 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셔틀비는 그냥 일반 버스비보다 조금 쌉니다. 이렇게 운영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7시 50분까지 입실해서 밤 10시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수업을 듣고 자습하는 학원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학원 문을 오전 6시부터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와서 공부해도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8시 50분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셔틀은 1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의무 자습이고 더할 친구는 10시까지 하고요.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오기를 권하고요.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메디 S반이라 그러는데요. 메디 S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수형 수학 포함해서 세계 등급합 6등급 이내인 친구들, 8등급 이내인 친구들. 이건 시즌 제로 기준입니다. 2월 말이 되면 시즌 1 정시 끝나고 난 뒤에 시즌 1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때는 이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5, 7로. 내신도 올라가고요. 기준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시즌 제로는 그냥 1월 달에 시작하는 게 이렇게 하다 났냐? 저희가 1월 달 7주 동안 가르쳐 가지고 시즌 제로도 가르쳐서 5, 7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먼저 온 친구들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친구들은 장학 규정은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속상할까 봐. 여기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또는 저희 아까 봤던 브로셔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그 장학 규정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장학 규정으로 장학 규정 해줍니다. 그다음에 저반은 뭐가 다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이 저희가 다 선택 수업이잖아요. 선택 수업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안 교시 원하는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맞춤형으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수업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은 좀 고난도 수업이면 약간 못하는 성적이 낮은 친구가 그 수업을 들으면 못 알아듣는 계속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수업을 듣는 성적이 되는 친구들 입장에 약간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런 것까지 질문하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제한이 있는 수업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 100여 개의 수업들 중에 몇 개의 수업만. 그런 몇 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쪽 반 아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독서실 컨텐츠도 그쪽만에 제공되는 좀 난이도 있는 컨텐츠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건 아랫반은 왜 안 주나요? 원하면 드립니다. 근데 다 안 주는 이유는 어차피 줘도 못 풀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쪽만 할 수 있는 애들한테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다른 반도 원하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라이브러리 사진 봤더니 되게 컸죠? 아까 제가 우리 건물 얘기하면서 라이브러리 사진 되게 크지 않았어요? 6층에 500석짜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쪽 반 친구들은 5층에 이렇게 80석짜리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이 따로 관리받으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이걸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쪽에서 따로 관리받으면 공부하는 걸.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오시면 저희가 좀 그런 걸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저거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기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학원에서는 저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좀 마음이 그래요. 저는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예, 낮은 성적으로 들어왔더라도 모의고사 계속 잘 보면 저희가 올려줍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면. 그래서 그냥 밑에 들어가면 밑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월 모의고사 보거든요. 1년 저희 하고 나면 10번 모의고사 봅니다. 10번 모의고사 보면서 뭐 한 번 잘 봤다고 올려주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꾸준히 향상되는 게 보이면은 그러면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반 이동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떠니? 그래서 학생이 그것도 강제로 조정시키는 건 아니고 학생이 원하면 그렇게 저희가 제안하고 학생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여기다 하면 진짜 성적 올라요? 뭐 이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적표가 어저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취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거는 아직 제가 발표 말씀 못 드리고 이건 작년 거, 1년 전 거예요. 그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올해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년도에 저희 학원을 다닌 친구의 10명 중에 9명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10명 중에 9명 성적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올랐나?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기준으로 38점이 올랐습니다. 과목당 한 13점 정도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10명 중에 9명 오르면 한 명은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 학원에 다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저기 10%는 뭐냐면 10명이 한 명은 뭐냐면 수능날 컨디션이 이상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제어하지 못하는 수능날 갑자기 망하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의 성적이 올랐는데 한 명은 그런 경우. 저 한 명도 평소 모의고사는 다 올랐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릅니다. 사실은 저희 학원 다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그 얘기 했었잖아요. 주변에서 10명 중에 8명, 7, 8은 하지 마라 그러고 두세 분은 해도 좋다고 얘기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재수생이 16만 명이 시험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같은 학원, 그러니까 청설학원이나 뭐 이런 뭐 대성학원이나 아니면 시대인재나 이런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제대로 된 재수 종합반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한 4만 명 정도 돼요. 한 25%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혼자 공부한다, 독학한다, 독서실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독재한다고 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다닌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10%는 다 성공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하고 빼고 하면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저는 독재 때 성공률 한 10%로 봐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원에 제대로 관리받은 공부하잖아요. 그럼 성적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독학하면은 혼자 공부할 때 처음에는 뭔가 기분이 집중해서 뭐 자기 업돼서 막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푹 떨어지잖아요. 슬럼프가 1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한두 번 이상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쭉 평균을 따지면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1년 내내 관리하고 관리받고 있으니까 슬럼프가 오더라도 빨리 꺼내주니까 그게 담임의 몫이니까 그래서 아까 MNC 같은 걸 쓰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쓰면은 저희가 어떻게 얼굴만 보세요. 슬럼프인지 알겠어요. 매일매일 그걸 쓰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흐트러지고 있어 라는 게 그런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잡아채가지고 슬럼프에서 빨리 꺼내는 거죠. 그런 게 재수 종합반의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이 38점 올리면 우리 애는 38점 올려도 대학을 못 갈 텐데 지금 이미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우리 애는 한 150점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전과목 만점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걔는 국어, 수학, 탐구 합해서 세 과목 합해서 7점밖에 안 올랐어요. 100분위가. 왜? 원래 잘했다는 거 같으니까. 걔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했는데 고3 때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공부한 친구거든요. 아마 인문계 부모님들 성대 글경이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알 거예요. 성대 글경을 합격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전과목 만점 받고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근데 걔는 이미 올 때 100분위가 국어 97이었어요. 97이 99가 되고. 그러니까 올라갈 게 과목마다 2, 3점밖에 없으니까 합해가 7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근데 못한 친구는 되게 많이 오르겠죠. 작년에 저희 학원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애를 봤더니 160점까지 올라가는 애 있더라고요.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합해서. 도대체 입학할 때 성적이 몇이야? 이런 애를 우리가 왜 받았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시험 전형을 우리 입학이 안 될 텐데. 봤더니 이렇게 유시험으로 시험 보고 입학했더라고요. 저희가 보시면 모집 전형 보면은 무시험 전형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봐야지 저희 학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160점인가 올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15개 안에 있는 대학을 갔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봤더니 시즌 제로, 즉 1월 초부터 다니는 애하고 그 다음에 시즌 1, 2월 말부터 다니는 애하고 그 다음에 반수반 때 오는 애들 봤더니 1월 초부터 오는 애들이 다니는 애들 중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간 점수도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시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4점 차이인 것 같지만 정시 써보시면 알 거예요. 4점 차이가 대학교 한 4배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승세단 갈래 애가 건동우수 가고 건동우수 갈래 애가 중경외시 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중경외시 갈래 소성한 거고. 요 4점 차이가. 그러니까 이왕 재수할 거면 1월 초부터 다녀라.
이미 우리 학원이 지금 12월 달부터 다니는 애가 25명이 있어요. 12월 1일부터 다니는 애가. 12월 1일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애가 25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2월부터 다니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2학 할 거면 1월 초부터 해라. 저희 딸도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할 때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부모님, 어머님들 모신 분들 중에 아직 아이한테 재수하라고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아이가 재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아이가 말을 꺼낼 때까지 난 기다려 주겠어. 그래서 지가 재수하겠다 말을 해야지 난 재수를 시키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생각하시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미안해서 재수하겠다 말 못해요. 고3 때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재수하겠다 말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 보내면서 제가 언제 말하지 말하지 할 때 기다리고 애는 눈치 보면서 시간 보내면은 진짜 최악이에요. 재수 시키실 거면은 먼저 말을 꺼내세요. 너 재수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대신 빨리 시작해라. 그러니까 왜 1월 달에 오면은 2월 달에 훨씬 점수가 많이 오르는데 7주 먼저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한 레벨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7주 먼저 공부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 간다음에 반수 그냥 어차피 그 대학 안 갈 건데 그래도 난 반수할래. 점수 오르는 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반수생과 원래 오는 학생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오는 애 반수생은 점수 반밖에 안 올라요. 왜? 학습력이 반밖에 안 되니까. 학습력이 당연히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학 할 거면은 제대로 빨리 공부 시작해라. 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저희 딸도 다 1월부터 시켰어요. 딸 둘 다 재수 시켰는데 저희 집 애들은 아빠가 재수한 원장이다 보니까 재수가 디폴트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2월 정시 결과 나온 다음에 겨울방학 열심히 놀래 막 그러더라고요. 닥쳐. 하려면 1월부터. 그러면 아빠 시켜줄게. 중간에 그런 분들 계세요. 1월 달에 우리 가족여행 이미 계획 잡혀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아니면 4일, 5일 어디 갔다 와야 돼서 1월 달에 못 다닐 것 같은데요. 그 기간만 빠지면 되잖아요. 왜 4일, 5일 때문에 7주를 날려요? 다니다 그때 갔다 오세요. 저희 안 말려요. 가족여행 다녀오시는데 근데 7주를 공부해야죠. 그리고 4일, 5일은 빠질 수 있는데 근데 그 4, 5일 때문에 7주를 안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뭐 친구들하고 약속한 애들 있잖아요. 나 재수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마지막 여행 가야 돼. 뭐 이러면서 갔다 올라가세요. 큰 틀에서 공부하시니까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이제 전체 애들이고요. 저희는 저희 바깥에는 모든 입시 결과 다 강북 청소년 겁니다. 가끔 보셔서 청소년 전체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 전체가 저것밖에 안 나와서 저희 망했죠. 강북 청소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저희 개별 상담할 때 50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저기에 붙어 있는 거는 몇 개만 엘리베이터 붙은 거 몇 개의 예시만 붙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몇백 건이 있어요. 성적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렇게 와서 얘 원래 고3 때 공부 잘했죠. 고3 때 공부 잘하는 애예요. 저러면 어디 정도 갈 수 있어요? 뭐 건대나 아니면 경희대나 뭐 이런 데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공부해서 의대 갔어요. 얘는 경희대 중앙대 정도 했겠네. 근데 1년 공부해서 의대 갔어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1년 공부한 다음에 약대 갔어요. 이렇게 와도 대학 가요. 근데 어디 가요? 뭐 대략 어디 가겠죠. 근데 이렇게 와서 약대 갔어요. 작년 결과예요. 올해 건 아직 합격자 안 나왔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왔어요. 2, 3, 2, 3, 3. 이러면 어느 정도 가죠? 대략 어디 갈 것 같아요? 부모님들 보시기에. 잘하면 동국대 갈 거고 아니면 국민대 정도 갈 것 같아요. 해서 1년 공부해서 약대 갔어요. 예수에서. 다 저희 학원 결과 강북청소학원. 자, 저 친구는 어디 갔어요? 둘 사이 이 정도면 어디 가요? 시립대 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시립대는 못 갈 것 같고 하여튼 권동수 이하를 갈 것 같아요. 근데 1년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고대 차세 통신하고 두 군데 붙었는데 뭐 서울대 갈지 고대 갈지 그때 제가 결과를 못 들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얘는 자, 다 1년치의 전년도 결과예요. 전년도에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저 바깥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저희 붙어 있는 그 중에 몇 명을 제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오면은 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고3 때? 광운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요? 연대 갔어요. 자, 얘도 이렇게 해서 고대 갔어요. 너무 많잖아요. 고대 갔어요. 얘는 원래 잘했던 애들만 계속 보여주면 그렇잖아요. 자, 얘는 원래 잘했던 애예요. 한 중간 정도 했던 애 같네요. 중간이야. 자, 근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수학을 얘 엄청 못했던 애예요. 그래서 저희도 수학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한양대 갔어요. 그럼 여기서 한양대 갔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 못 가서 아쉬운가요? 얘는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아이 성적표를 보는 거 같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111 못 받아서 섭섭하죠. 그런데 얘는 농어촌 전형이 된 애여서 저희가 서강대를 보냈어요. 농어촌 전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저희는 다 따진다고요.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얘가 와서 서강대 갔으면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얘는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고 얘 여기 갔어요. 그럼 여기 갔으니까 실패해요? 여기 갔으니까 저희 실패한 건가요? 저희 학원은 지역에 있는 학원이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애들만 모여있는 학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맨 앞에 있는 잘했던 애들은 더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인서울이 안 낸 애들이잖아요. 인서울이 아니라 4년제를 못 간 애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이라도 붙이고.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걸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히. 정말 자신 있게.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아까 시즌별로 수업 시간이 막 바뀌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입학할 때 성적이 이거였어요. 5, 4, 2, 4, 4. 고3 때 성적이.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와가지고 이 친구는 뭐 했냐면은 진단평가를 보면은 국어는 어떻고 수학은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탐구는 어떻고 이런 것들 저희가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독서가 어떻고 그다음에 고난 독서 어떻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자. 수학은 이런 이유로 단원별 심화 개념 뭐 이런 수업을 듣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생님을 의논하면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줘요. 그래서 시즌 1 시간표를 이렇게 짜서 수업 듣고 뭐 공강 시간에 자습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한 시즌이 지나면 다시 또 모의고사 변화되는 거 보면서 수업 시간표 짜고 또 한 시즌이 지나면 또 모의고사 변화되고 계속 일주일에 한번 상담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면서 시간표 짜고 그래서 수업과 자습 시간의 비율이 매 시즌마다 달라지잖아요. 각각의 시즌에 가장 이 학생한테 적합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수시 원서, 정시 원서 저희가 다 컨설팅해서 원서 쓰게 하고 이해되세요? 자, 아까 얘 입학할 때 성적이 뭐였어요? 542, 44였어요. 기억나세요? 이 친구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면은 나와 있어요. 수강 후기 가면 이 친구가 쓴 글이 있어요. 여기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글 중에 일부 발췌해서 인서울은 그냥 지방 국립대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그러겠죠?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되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자, 저런 친구들을 보여드리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쟤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학생이 저러지 않아요. 앞에 있는 애들 다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근데 우리 특별한 케이스가 좀 많아요. 모든 학생이 그러지 않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제분들은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특별한지 일반적인지 어떻게 하세요? 그 친구가 특별하지 말란 보장 있나요? 우리 아이는 왜 항상 일반적이어야 되죠? 저 친구들도 얘도 우리하고 처음 와서 제가 앞에 상담할 때 제가 일반적인 특별한 애인지 전 몰랐어요. 근데 1년 뒤에 특별한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 흔들리고 피는 꽃이지만 1년 뒤에는 지금은 젖어 있는 꽃이지만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학생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전년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받았던 편지예요. 작년 12월 수시 결과 나오고 나서 자 이채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세요. 아까 얘기했던 컨설턴트. 작년에 애 이름은 제가 지웠어요. 작년에 제가 그 세모세모를 할게요. 작년에 세모세모가 빠르게 6강탈한 후 빠르게 6강탈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수시만 썼다는 얘기겠죠. 6강탈한 후 자신감이 바닥감을 치고 우울감도 느끼며 청소를 제소를 시작했는데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아이를 보는 것 같죠. 자, 청설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의와 담임 선생님의 자상한 돌봄과 학습 지도 덕분에 세모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음료수와 볼펜, 수정 테이프가 여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성가시고 귀찮으셨을 텐데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여리고 불안한 세모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세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빕니다. 작년 2024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시로 왔어요, 정시로 왔어요? 수시로 왔어요. 수시로 저희가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수능에서 만점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것만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학을 수시든 정시든 보내는 게 저희 목표라고. 이해돼요? 수시 6강 탈환 애를 다시 수시로 원서를 써서 보내는 게 저희 담임들의 능력인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희가 대학을 보낼 거고요. 자, 제수정규 시즌 제로는요. 지금 아까 12월 시작부터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지금 정확하게 25명이 저희가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25명이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 이제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1월 5일부터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1년에 5번 반복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거는요. 수능은 한 번에 완벽해져야지가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한 번에 완벽해져야지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담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할 때는 처음에 큰 바위 같은 큰 돌덩어리를 놔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이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자갈로 채우고 그 자갈과 자갈 사이 이격을 모래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해요. 근데 처음부터 튼튼하게 했다면서 꼼꼼하게 한다면서 처음부터 시멘트를 바르놓잖아요. 그럼 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공부는 한 번에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어떻게 완벽해져요? 사람은 망가의 동물인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5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2월 말에 온 4번 반복하는 애보다 5번 반복하는 애가 대학을 더 잘 가겠죠. 그래서 2학 재수할 거면 1월 달부터 다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1월부터 다니면 너무 빨리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월 말부터 다닐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1월부터 다니면 언제 지칠 것 같냐? 6, 7월에 날씨 더워지면 지칠 것 같은데요. 2월부터 다니면 7, 8월에 지치겠네요. 그럼 6, 7월에 지치는 애가 시험을 잘 볼까요? 시험을 잘 볼까요? 7, 8월에 지치는 애가 시험을 잘 볼까요? 둘 다 못 봐요. 재수하는데 왜 지쳐? 지칠 팀이 어디 있어요? 지치지 않게 관리하고 지치지 않게 공부를 시키는 거 그걸 잘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그걸 청설학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수능 마치고 끝나면 대학교 합격시킬 때까지 저희가 책임진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이 친구 있잖아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의 수능이 올해보다 더 불수능이었어요. 더 불수능이어서 얘가 저는 수능을 만점 받길 기대했던 애인데 몇 개를 틀려왔어요. 몇 개를 틀렸냐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얘가 그때 당시에 4문제나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국어가 한 문제 틀렸고요. 수학도 한 문제 틀렸고요. 영어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물리도 한 문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화투 안 한다고 재수하면 지투로 바뀌었어요. 얘. 화투는 자기가 안 맞는다고. 근데 얘도 한 문제 틀렸어요. 무려 4문제나 틀려가지고 정말 좌절을 했어요. 무려 4문제나 틀렸는데 그리고 이제 와요. 근데 수능 다음날 우리 친구들 학교 몇 시까지 갔어요? 몇 시까지 학교 안 갔어요? 몇 시까지 갔어요 학교? 수능 다음날? 저희는 수능 다음날 오전 8시, 오전 8시까지 애들 다 불러요.
재수학원 저희 학원 애들은 수능 날 오전 8시까지. 그리고 그 전날 수능 마치고 자마자 어디 가서 술 처먹지 말고 집에 서 가채점 입력을 8시까지 다 가채점 입력을 시켜요. 8시까지. 그럼 애들이 가채점 입력을 다 하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 본사에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가 있어요. 김명진 소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그 연구소에서 저희한테 밤샘 작업을 해서 오전 7시 반 정도 되면은 가채점 성적으로 이 아이의 성적이 전국 몇 등인지를 보내줘요. 그러면 8시에 애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8시에 불러가지고 이 친구 가채점 점수를 갖고서 너 지금 어느 대학 최저는 통과한 것 같으니까 그 대학 논술에 집중해. 하루라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부터 논술 있잖아요. 토요일부터 논술 면접 있으니까 그러면 8시에 불러야지 얘가 하루라도 뭔가를 준비해서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대학은 최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너는 어디는 너 수능 점수를 봤더니 너가 쓰는 대학들은 전부 다 뭐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같아. 정시로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으니까 여기는 논술 보러 가지 마. 논술 보러 갔다가 납치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얘가 그 해에 4문제나 틀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울산대 의예과는 메이저 의대인 거 아시죠? 울산대 의예과 논술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대 의예과 시험을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4문제나 틀렸으니까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울하게 가야 되겠지? 막 그런데 데이터가 딱 왔어요. 데이터가 딱 왔는데 이반 담임이 당시가 원장인데 얘는 좀 원장님이 직접 봐주세요. 제가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바로 데이터를 딱 봤더니 얘가 그의 시험이 완전 불수능에서 4개나 틀린 전국 100등 이렇게 찍혔었어요. 그의 서울대 의예과가 정시에 25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럼 서울대 의예과를 합격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울산대 의예과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울산대 의예과 시험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메이저 되니까. 울산대가 아산병원의 부속병원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애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그때는 서울대 가려면 전부 다 투를 했어야 돼요. 과탐 투를. 이게 과탐 투를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몇 년 안 됐죠. 과탐 투를 했어야 되니까 이 친구한테 얘기한 게 야, 너가 전국 100등처럼 보이는데 전국 100등이면 너 앞에 한 30명 정도는 수시로 납치되지 않았을까? 정시 원서 못 쓰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70명 남을 것 같다. 70명 남은 아이들 중에 한 30명 정도는 있잖아. 투 과목 안 하지 않았을까? 의대 간다고. 40명 남을 것 같다. 40명 남은 아이들 중에서 얘는 4개나 틀렸는데도 전국 100등이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 연구소에 보내서 알지만은 보통 3개 틀린 애들, 2개 틀린 애들은 겁나서 서울대 의대 못 쓰지 않을까? 그럼 그래가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30명 남겠다. 30명 남았는데 서울대 의대 접수됐는데 난 의대는 죽어도 싫어. 이런 애가 5명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25등을 합격할 것 같은데 우리 울산대면 의예과 건너뛰어 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하죠. 아이씨 안 돼 임마. 너가 결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엄마가 동의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무슨 욕을 먹겠니?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얘가 정시에 서울대 의예과를 썼어요. 가군에 가톨릭 의예과 쓰고 서울대 의예과 쓰고 그다음에 아주대 의예과를 썼을 거야. 근데 결론은 3개 다 최초합을 했어요. 서울대 의예과 나중에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얘가 저희가 성적을 나중에 까봤어요. 까봤더니 얘가 24등을 합격했더라고요. 25명 중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 역할이라고. 그냥 진학사 클릭하면서 야 안정 뜬다. 예 안정, 불합, 합격 뭐 이런 최초합. 그걸 왜 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어야 돼? 지가 집에서 혼자 봐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읽어주는 건 그건 컨설팅이 아니고요. 이해돼요? 그런 컨설턴트, 저 같은 컨설턴트들이 담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그걸 불러서 그런 걸 해주는 학원이 대한민국에 청소학원밖에 없다고요.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하나. 저희는 그렇게 수능 마치고까지도 챙기는, 그래서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를 챙긴다. 그런 걸 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이라고요. 저희 학원 시즌 제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 여기 가시면 다 있어요.
여기 가면 선생님들 동영상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학교 나왔고 양력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저희는 오픈합니다. 정보를. 그 다음에 전략 담임 선생님들 양력까지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입 결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강북 청소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학을 어디 갔는지가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강북 청소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쓰는 합격 후기 여기 있는 합격 후기 전부 다 강북 청소 애들이에요. 다 있으니까 가서 직접 보세요.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다녔던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 유튜브 있어요. 저희 학원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학원 선생님들 수업하는 영상들 다 있어요. 우리 학원 아이들 인터뷰도 있고 저희 학원 수업 영상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뭐 입시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이런 입시 컨설턴트니까 이게 다 저희 선생님들이 하신 것들이에요. 담임들이 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오픈하는 대한민국 거의 유일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 아니에요.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 대치동에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성적을 제일 잘 많이 올리는 학원은 저희 학원이에요. 저는 그건 자신해요. 실제로 성적을 올려서 대학을 보내는 건 저희가 제일 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1년을 같이 해서 성적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서 아이들을 대학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시키실 거면 빨리 시키시고 아이가 아직 말을 안 했으면 부모님이 먼저 꺼내시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정말로 다른 결과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